네, 안녕하세요. IT전 방송 토크아이티전 만큼 지식 PD 고성입니다. 오늘은 엔비디아의 암페어 아키텍처 새로 나왔죠. 이 암페어 아키텍처 기반의 RTX GPU에 대해서요. 요거에 대해서 리더 시스템즈의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박성준 PM님, 김수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네. 근데 리더 시스템즈하고 제가 많이 했는데 네. 항상 김 과장님이 저랑 토크했잖아, 둘이서. 그렇죠. 아니, 근데 오늘 왜 여기 또 박성준 PM 왜 나오신 거예요? 같이. 그 영업적 내용도 같이 담겨 있고, 음. 그리고 김치수 과장님이 같이 나온 거는 이제 그동안 이걸 발표하면서 VGP에 대한 그 사용 사례나 그런 것들도 같이 필요하기 때문에 같이 나오셨죠. 아, 그럼 오늘은 그러면 이제 주로 박 PM이 주로 얘기하시는 거죠, 오늘은?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오늘 아무래도 내용이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이 있다 보니까 그걸 또 밀도 있게 여러분 전달하기 위해서 오늘 두 분이랑 제가 사전에 미리 토크한 거를 편집해서 그걸 보내드리고 40분 정도 됩니다. 그거 보시고 두 분하고 여러분들 질문에 대한 라이브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네. 아니, 제가 좀 궁금한 게, 아니, 기업용 GPU는 뭐 이렇게 일반 우리가 쓰는 개인 GPU보다 뭐 금태가 둘러서 뭐 다른 게 있습니까? 나 그게 제일 궁금해. 네, 그거 좀 설명해 주세요. 네. 그 많이들 기업용 GPU하고 엔터프라이즈 GPU라고 하는데 그거하고 콘슈머 GPU하고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콘슈머 GPU 같은 경우에는 지포스 같은 걸로 많이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엔터프라이즈는 이제 기업용 GPU로서 안정성, 그리고 3년 워런티 같은 부분 등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점들이 있기 때문에 기업용 GPU를 쓰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부분을 좀 더 알아주시고, 내가 이거를 개인용 용도로 쓸 건지 아니면 기업 용도로 쓸 건지 그걸 이번 세션에서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따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네. 그러면 기업용 GPU는 이 개인용 GPU하고 이 제품 브랜드명이 다릅니까, 아예? 예, 제품 라인이 아예 다르고 이따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조도 좀 다르고? 네. 알겠습니다. 자, 한번 자세하게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네. 네, 그 저번 세션에서는 저희 김치수 과장님께서 그 하이퍼바이저 구성에서 vGPU 관련된 내용들이나 RTX 6000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설명드렸는데요. 이번 세션에서는 그 엔비디아 GPU 관련해서 GPU 포트폴리오에 대한 전체적인 구성, 그리고 엔비디아에서 왜 이런 사용 용도 어떤 분야에 사용하는지 그런 것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 그리고 엔비디아에서 직접 이러한 여러 GPU들에 관한 가이드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가이드, 그리고 가상화에 대한 내용은 이제 김치수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실 거고,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러한 비싼 1000만 원이 넘어가는 GPU들을 우리가 왜 사용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이번 영업 담당자들이 아마 많이 보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고객한테 이렇게 비싼 GPU를 추천할 수 있는 그런 이유를 오늘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박 PM님 얘기 한 3, 40분 딱 들으면 네? 기업용 GPU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 내용을 알고 이제 영업적으로 전략할 때 고객들이 이 가성비 좋은 콘슈머 GPU 대비해서 엔터프라이즈를 꼭 사고 가야 되는 그런 이유를 알 수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엔비디아에서는 랩탑, 워크스테이션, 데이터 센터,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 인베디드 이렇게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여기에 장착하는 GPU들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그중 여기 랩탑과 워크스테이션,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전체 엔비디아 GPU에서 87%를 2020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비중이 87%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에서는 크게 사업부가 두 개로 나뉘고 있는데, 그 사업부에 따라서 엔터프라이즈 GPU, 콘슈머 GPU로 나뉘고 있고, 콘슈머는 주로 기업용이 아닌 개인 GPU로서 그 고객들이 보시면은 이 전체 엔비디아 매출 중에 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GPU 같은 경우에는 그 기업용 GPU로서 서버 아니면 고급 시각화 작업 그런 용도로 사용하고 있고, 그 기업용 GPU에서도 크게 데이터 센터 그리고 RTX 코드로라는 명칭을 해서 라인이 두 개 존재하는데, 고객들이 요거를 좀 자세히 보시면은 그 GPU에 보시면은 아마 패시브 액티브란 얘기를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패시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GPU 안에 팬이 장착되어 있지 않고 시스템 팬을 통해서 그 수동적으로 열을 냉각하는 건데, 그러한 것들은 이제 좀 더 GPU 안정화를 위해서 그런 거고, 만약에
이런 팬이 있다면은 그 팬 고장으로 인해서 발열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데이터 센터용으로 또는 클라우드용으로 해서 연산 작업에 많이 쓰이고, 그리고 RTX 코드로 같은 경우에는 물론 대부분 이 RTX 패시브 GPU가 있는 것도 있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보통 디스플레이 포트가 장착되어 있어서 주로 시각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 센터용은 이런 AI라든지 뭐 이런 HPC 뭐 이런 네. 쪽으로도 많이 쓰이겠네요. 그런 쪽으로. 그렇죠. AI, 딥러닝, 머신러닝 다양한 네.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RTX 쿼드로 쪽은 아무래도 그래픽 작업 쪽.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뉘고 있는데 그 용도를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본다면은 콘슈머 GPU는 개인 용도로서 보통 게임이나 아니면 시각화 작업, 그리고 개인 연구용이나 그런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제 엔터프라이즈 GPU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센터에서는 다양한 산업군에서 사용할 수 있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AI, 딥러닝, 머신러닝, 그리고 GPU 가상화까지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한 내용은 엔비디아 RTX 코드로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는 디스플레이 포트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 시각화 작업에서도 좀 더 그 콘슈머 GPU와 차별돼서 좀 더 고급화된 그 3D CAD, 3D 시뮬레이션 그런 작업들이 사용 가능하고, 이제 바이러스에 관련돼서 이제 재택근무가 이제 많이 시행되고 있는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 이제 원격 근무나 이제 그런 것들의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산업에서 이제 활용되는 엔비디아 GPU에 대한 이제 예시를 들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우리 AEC라고 해가지고 컴퓨터 공학 쪽 관련해서 엔지니어링 뭐 그런 부분에 많이 사용하고 있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슈퍼컴퓨터 관련해서 AI, 딥러닝, 머신러닝 그런 용도도 알고 있는데, 그런 용도 외에도 우리가 스마트 시티라고 해가지고 그 도시를 유기적으로 분석하고, 그래서 사람들 보행자 그런 것들이나 아니면은 재난 안전 부분에서도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요즘은 의료 분야에서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뭐 아스트라제네카나 뭐 아니면은 슈레딩거 그런 곳에서 이런 약품을 발견하고 분자물을 확인하고 그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니까 이 기업에서 다양한 분야에 이제 시뮬레이션을 많이 해보잖아요. 시뮬레이션을. 네, 그죠? 맞습니다. 그 시뮬레이션 할 때 굉장히 생생하게, 그래피컬하게 그렇게 하는데 많이 쓰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IT 코어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그 데이터 센터용에도 IT 코어가 탑재되어 있지만, 이제 엔비디아 코드로 RTX GPU에도 IT 코어가 탑재되어 있고 디스플레이 포트가 달려 있기 때문에 그 기본 콘슈머 GPU보다는 좀 더 생생하게 그것들을 표현할 수 있고 고객한테 보여줄 수가 있다고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예를 들면은 그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부분에 있어서는 그 우리 넷플릭스에 아이리시맨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는 이제 저 저거 봤어요. 보셨어요? 네. 네. 저게 나오나? 그런 게? 네. 알려주면은? 거기서 그 주인공이 네. 그 암살자인데, 그 암살자에 대한 그 내용을 보는데, 그 주요와 주인공의 세 명이 다 70대 노인이세요. 맞아. 네. 그렇지. 근데 그 사람들 젊었을 때가 나오는 네, 거야. 맞아요. 그게 난 이상했는데. 그거를 이제 그쪽 회사, 그 담당하는 회사에서 AI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과거에 있던 그 배우들에 대한 그 이미지 렌더링을 할 수 있게 해가지고 그걸 실시간으로 레이트레이싱 해가지고 보여주는 거거든요. 예, 그런 방법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 미디어 쪽에서도 할 수 있는데, 그 더 웨더 채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때 방송했던 부분이 진짜 태풍이 불면서 그런 것들을 시뮬레이션으로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이런 스튜디오에서도 갑자기 뭔가 전봇대가 떨어지거나 그 뭐 차가 날라서 떨어지는 그런 모형들을 실시간으로 보여줄 수 있는 좀 더 실감 나는 부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뒤로 넘어가면은 그 이쪽 영화에서는 이제 영화 실시간 렌더링 하는 부분이고, 이쪽은 브라질에서 이제 에너지 탐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지형을 3D 모형으로 보여줘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것도 우리가 뭐 지형 뭐만에 직접 거기 가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가서 측정을 하고 뭐 하고 실험을 하고 하면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 거예요. 시간이랑,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렇게 여기서 가상공간에서 시뮬레이션 하면 굉장히 가성비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그렇죠. 시간도 더 절약되고 네. 더 가성비 있고 더 효율적으로 보여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의료에서도 보여줄 수 있는데, 의료에서도 이렇게 실제 환자에 대한 그 정보를 입력해서 그 앞으로 수술할 곳에 대한 내용을 미리 3D로 보여줄 수도 있고, 이것을 가지고 기존에 수술했던 내용을 이렇게 3D로 해서 교육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커드로에서는 모자이크 기능이라고 해가지고 여러 GPU들을 이제 하나의 모니터에 보여줄 수 있는, 이제 모니터를 하나로 보여줄 수 있는 기능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모자이크 기능을 활용해서 이제 야외에서도 이렇게 대형 스크린을 보여주면서 이제 깔끔하게 내용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비주얼 워크로드를 다시 한번 사용해 보면은, 가상화 워크스테이션을 통해서 이제 집에서도 자택으로서 이제 원격으로도 근무할 수 있고, 무슨 렌더링을 통해서 기업에서 이제 제품 시연이나 아니면은 뭐 애니메이션 뭐 그런 것들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고, 또 이게 RT 코어하고 텐서 코어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제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그러한 부분에서 과학 수치 연산 같은 부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고급 GPU를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RTX 5000급 이상의 GPU를 사용하시면은 CAE나 3D 시뮬레이션 그런 부분을 사용할 수 있으며. 잠깐만요. RTX 쿼드로에도 텐서 코어가 들어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 GPU별로 다르지만 그 최상의 제품에는 RT 코어가, 텐서 코어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5G 환경에서 AR, VR로 해가지고 그 상하이 쪽에서 그 e스포츠 관련해서 그 한 가지 예를 들어 보면은, 그 방송 중에 이제 3D 캐릭터가 이제 직접적으로 사회자한테 질문을 오가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실시간으로 레이트레이싱해서 이제 5G로 보여주는 경우도 있고, 이제 뭐 드론을 통해서 지역물을 촬영하면은 그거를 이제 실시간으로 렌더링해서 이제 지역물을 3D로 보여주거나 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요즘 옴니버스가 되게 유행하고 있는데, 그리고 엔비디아에서 그 옴니버스 플랫폼이나 그런 것들 이용해서 각각 원격으로 이제 같이 협업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작업이 있겠습니다. 요즘 또 이제 옴니버스 말씀하셨으니까, 요즘 또 메타버스란 말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잖아요. 네, 메타버스란 맞습니다. 말이. 예. 네. 뭐 그 옴니버스 아니면 이런 엔비디아의 이런 다양한 이제 기술들이 메타버스를 만드는 데도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이제 렌더링 하는데, 이제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엄청나게 큰 가상 현실을 이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하려면은 기존의 콘슈머 GPU로는 그것들을 다 감당할 수 없고, 메모리나 아니면 안정성 여부나 그것들을 기업이 이제 중단 없이 계속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엔터프라이즈 GPU를 사용하면은 그런 구현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많은 고객들이 어려워하시는 게, 과연 이러한 것들에 대한 GPU 포트폴리오가 있지만 이것들을 어떤 고객에게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잘 모르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엔비디아에서는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트리 부분을 살펴보면은 이제 쿼드로 P620이나 P400 같은 작은 GPU를 사용해서 뭐 디자인부터 아니면은 엔지니어링, 미디어 그런 부분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이제 점점 하이 레벨로 가면 갈수록 오일이나 아니면 게스, AI 뭐 그런 부분까지 사용할 수 있거든요. 이게 고객의 이제 상황에 따라서 다른데, 고객이 그 모델을 얼마만큼 사용하고 있는지, 모델의 크기나 아니면은 성능, 그리고 뭐 데이터 속도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하이 레벨에서 로우 레벨까지 다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업셀링이라고 해가지고 그 고객들한테, 이런 고객들한테 좀 더 GPU를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게 판매할 수 있겠는데, P620이나 P400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적은 모델의 뭐 PLM 해가지고 이제 그 제품을 이제 시연하고 실제 렌더링하고 초안을 보여주는 그런 작업들이나, 아니면 작은 모델의 CAD 그런 부분에서 활용이 가능하며, 이제 베이직으로 넘어가면 P1000이나 P2200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큰 모델로 이제 활용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RTX 4000부터는 이제 VR 레디 기능을 지원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제 활용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꼭 RTX 4000 이상을 쓰라고 권유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RTX 5000부터는 ECC 메모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ECC 메모리가 이제 오류를 이제 검증하고 그걸 자체적으로 수정하는 건데 그런 기능들이 있어야 이제 기업 쪽에서는 이제 오류가 없이 그런 것들을 제공할 수 있고 만약에 내가 데이터 연산을 한다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이 ECC 메모리가 있어야 조금 더 정밀하고 오류 없는 그런 수치 연산 모델이나 그런 것들을 계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RTX 5000부터는 NV 링크를 사용하기 때문에 만약에 고객이 PCIe 4.0 같은 대역폭보다 더 높은 레벨의 빠르겠네요. 네, NV 링크인데 요 NV 링크를 이제 사용하고 싶은 고객들은 RTX 5000을 추천드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 레벨하고 이제 하이엔드 이쪽 레벨이 있는데 이 두 개는 이제 고객의 상황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부분인데 만약에 내가 좀 더 엄청나게 큰 모델을 사용한다 그럼 48기가 이상의 모델을 사용한다 그러면은 이런 큰 모델의 A6000이나 RTX 8000 또는 NV링크 브릿지라고 해서 그것을 사용하면은 좀 더 높은 대역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 그리고 만약에 그것보다 조금 성능은 낮지만 그래도 RTX 5000보다는 큰 모델을 사용한다 그러면은 이제 RTX 6000 같은 모델을 사용해야겠죠. 그러니까 데이터 사이즈가 많을 때 그렇죠. 그렇겠네요. 그거는 이제 고객의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제 데이터 사이즈나 모델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달라지고 그리고 GV100 같은 경우에는 2018년에 나왔고 이제 두 개 전 세대인데도 불구하고 이 GV100 같은 경우에는 HPC용으로 특화되어 있는데 이 FP64라는 그 좀 더 정밀한 연산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에 특화되었기 때문에 이런 GV100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로 이제 활용이 가능하다. 예,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GV100은 여전히 2018년도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네. HPC 분야에서는 네. 여전히 선호를 하고 있나 보죠? 그렇죠. 아직까지는 이쪽 그 최신 GPU에도 그 HPC 쪽 성능을 낼 수 있는 FP64 성능을 낼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GV100이 그런 쪽에서 사용하고 있죠. 네, 부터는 이제 가상화 역할 김치수 과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GPU 가상화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GPU 카드 하나를 가상화해서 여러 개로 쪼개서 쓰듯이 이제 쓸 수 있는 기능인데요.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해진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VDI 쪽 사업 때문에 GPU가 없는 가상화 시스템을 이제 그렇죠. 유저들이 사용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뭐 간단한 작업들 위주로 했었기 때문에 이제 VDI 성능이 뭐 모자라거나 그러지 않았는데 이제 점점 일반 사용자들이 원하는 요구 성능 수치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윈도우도 기존에 윈도우 7을 사용하다가 이제 윈도우 10으로 넘어갔거든요. VDI 시장이. 그래픽 처리가 굉장히 많아졌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그래픽 처리 능력이 올라갔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VDI 사용자들은 그래픽 카드가 이제 VDI 안에 포함됐으면 좋겠다라는 요구사항을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이제 AI랑 딥러닝 쪽도 이제 점점 기술이 개발되기 시작했는데, 그런 부분들 AI 딥러닝 쪽에서는 이제 일반적으로 교육 목적으로 이제 여러 명의 사용자들이 그래픽 카드를 썼으면 좋겠다 할 때 사용을 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 이제 한 개의 이제 워크스테이션에서 이제 여러 명이 시간에 따라서 이제 어떤 경우는 이 사람이 쓰고 어떤 경우는 이 사람이 쓰고 했으면 좋겠다. 뭐 예를 들면은 일반적인 구성 방식대로라면 이제 워크스테이션 하나에 그래픽 카드가 한 장 꽂혔다고 계산했을 때 이 워크스테이션은 어떤 특정 사람 한 명밖에 못 써요. 그렇죠. 만약 이 사람이 오전에 근무를 하다가 이제 퇴근했어. 그러면 오후에나 저녁에는 이 PC는 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이제 가상화 환경에서 구축을 해 놓으면은 오전에 이 사람이 쓰던 연구 목적으로 이제 쓰던 거를 이제 VM만 내려놓으면은 남아있는 유효 자원을 다른 사람이 자신의 VM에서 쓸 수 있는 거죠. 그런 목적들 때문에 이제 가상화를 사용을 하기 시작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상화 내용을 이제 보시면은 왼쪽으로 보시면 이제 V 컴퓨터 서버가 있고요. 이제 가운데는 RTX 버추얼 워크스테이션, 엔비디아 버추얼 PC, 그리고 엔비디아 버추얼 앱, 이렇게 네 가지 종류의 솔루션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VCS 이제 버추얼 컴퓨터 서버 같은 경우에는 주로 AI나 딥러닝 목적으로 사용을 하는 솔루션이고요. RTX 버추얼 워크스테이션이랑 엔비디아 버추얼 PC 이 두 개를 이제 같이 묶어서 보셔야 되는데, 이제 요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VDI 쪽에서 그래픽 기능을 사용을 하기 위한 솔루션. 근데 이제 오른쪽을 보시면은 VPC는 이제 약간
조금 낮은 수준의 그래픽 처리 능력을 원하시는 분들, 예를 오피스 들면 같은 거. 네, 맞습니다. 네네. 오피스나 사무용. 웹서핑, 뭐 그 정도 간단한 동영상 시청, 그 정도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비디오 메모리 값이 2GB를 넘지 않는 수준의 이제 메모리 사용자들을 위한 솔루션이고, 이쪽은 이제 반대로 좀 높은 그래픽 수준을 원하시는 분들, 예를 들면 뭐 카티아라든지 마야라든지 아니면은 또 뭐 있죠? 뭐 어떤 엔지니어링 관련된 그죠? 네, 맞습니다. 엔지니어처럼 이제 고급 사용자들 최소한 뭐 한 메모리 4GB부터 8GB 이상 그런 걸 원하시는 분들이 사용을 하시는 솔루션이고, 이쪽은 이제 앱 가상화, 예를 들면은 시트릭스나 VM웨어에서 제공하는 앱 가상화 기능들에서 이제 그래픽 기능을 좀 사용을 하고 싶다, 그럴 때 사용을 하시는 솔루션입니다. 이제 여기 보시면은 주로 지금 서멀 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다 패시브 항목들이 이제 나열되어 있는 카드들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앞서서 이제 박성준 PM님이 설명해 주셨던 데이터 센터 쪽 카드들을 지금 모아놓은 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쪽 카드들 중에 이제 vGPU를 지원하는, 가상화를 지원하는 카드들 목록이고요. 보시면은 A100 같은 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선 모델의 이제 V100을 계승하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A100 같은 경우에는 AI나 딥러닝 그런 쪽에 이제 최적화된 카드고요. 보시면은 A40 같은 경우에는 저 워크스테이션 쪽 계열에서 치면은 RTX A6000하고 동일한 스펙의 카드거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센터 쪽에서 VDI 쪽, 그러니까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주로 목적으로 한 그런 카드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쪽 보시면은 이제 RTX 8000하고 RTX 6000 쪽에 패시브 카드들이 있는데, 요건 이제 이전 세대 모델들이고요. 이제 T4 같은 경우에는 주로 가성비 위주의 카드. 예를 들면 이제 메모리는 굉장히 높은데 이제 연상력은 약간 부족하거든요. 대신 이제 좀 저렴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VDI 쪽에서 이제 좀 저렴하게 많은 사용자들에게 그래픽 기능을 할당을 하고 싶다, 그럴 때 사용을 하실 수 있는 카드들입니다. 자, 근데 여기 뭐 A가 붙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이게 A가 뭘 의미하는 겁니까? A가? 요번에 최신 모델은 이제 암페어 아키텍처를 이제 말하는 건데요. 이제 요 앞 단계인 튜링 아키텍처에서 최신으로 이제 넘어온 암페어 아키텍처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위쪽에서 이제 나와 있는 방금 말씀드린 거하고 거의 동일한데요. 이제 위쪽에서 이러한 산업군들에서 사용을 할 때는 이러한 구성으로 사용을 하면 된다라는 내용들이고요.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V 컴퓨터 서버 같은 경우에는 주로 AI 쪽 딥러닝이라든지 아니면은 과학 사이언스 어플리케이션들 그런 쪽에서 이제 사용을 할 수 있고요. 이제 엔지니어링 가상화라든지 아니면은 동영상 같은 것들,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RTX VWS나 그리고 엔비디아 VPC 또는 앱 가상화 그런 쪽에서 사용들을 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동일하게 보시면은 놀리지 워커라든지 크리에이티브 테크놀로지 프로페서 또는 AI 딥러닝 이런 식으로 이제 산업군에 따라서 이제 분류를 해 놓은 부분이고요. 이제 VPC나 V앱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일반 사용자들이 사용을 하는 부분이고, RTX VWS 같은 경우에는 크리에이티브들, 그리고 VCS들은 AI 딥러닝에 쓰는 것들이고, 주로 이러한 목적으로 사용을 하실 때 이러한 카드들을 고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가성비 카드들, 아까 말씀드린 T4라든지 A10, 그리고 약간 예전 모델이 이제 M10 같은 카드들이 있고요. 이제 RTX 6000, 8000 좀 한 세대 전 모델이지만 메이저한 모델군들이고, 요번 신규 세대에서는 A40들, 그리고 T4는 여기에 있으면 약간 모자랄 수 있지만 그래도 메모리 값은 많이 주면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쓸만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실 수 있고, AI나 딥러닝 같은 경우에는 A100이나 여기는 표시가 없는 것 같은데 V100 정도까지 그렇게 쓰시면은 유효하게 좋은 성능으로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 말했던 이제 설명들에서는 이제 기업용 GPU와 콘슈머 GPU, 엔터프라이즈 GPU와 그런 것들을 비교했는데, 도대체 고객들한테 이렇게 비싼 GPU를 1000만원 넘는 이런 GPU를 요구할 때 이제 고객들이 이제 콘슈머 GPU가 더 싸고 가성비가 좋지 않냐,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영업 담당자들이 많이 어려워하고, 그런데 그 총 세 가지 부분으로 이제 엔터프라이즈 GPU를 이제 설명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안정성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엔비디아에서는 엄청나게 이제 극한의 조건에서 이 최대 3년까지 24시간 돌려놓은 것을 이제 가정하고 그런 것들을 테스트를 했고, 그리고 이제 발열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서버 팬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패시브로. 네, 그렇죠. 패시브나 또는 액티브 관련해서도 콘슈머 GPU에서는 액티브도 어느 정도 이제 그 발열에 대해서 공기 흐름이 원활하지 못한데, 그 콘슈머 GPU가 아닌 엔터프라이즈 GPU에서는 그런 좀 더 공기에 최적화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엔터프라이즈 GPU에서 만약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발열 이슈 같은 게 통해서 만약에 서비스가 중단된다, 그러면 굉장히 큰 문제 사항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전력량 문제에서도 만약에 이게 고객이 한두 개 GPU를 가지고 이걸 사용한다면 뭐 크게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이제 8개 이상의 이제 GPU를 사용하게 된다면은 그런 것들에 대한 전력량, 만약에 이게 좀 더 많이 늘어나서 뭐 40개, 뭐 80개 뭐 이런 식으로 늘어난다면은 그 전력량도 무시 못하기 때문에 그 공간 제약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에서 지원하는 많은 기능들이 있는데, 그러한 기능들을 콘슈머 GPU에서는 일부만 지원하거나 사용하지 못한다는 점이 있고요. 특히 GPU 간 P2P나 RDMA, 그리고 스토리지, GPU 다이렉트 스토리지 같은 기능들이 있는데, 실제로 엔비디아에서는 콘슈머 GPU는 이 RDMA나 GPU 다이렉트 스토리지를 사용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은 이제 GPU끼리의 통신을 이제 CPU 간섭 없이 통신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노드 간에서도 CPU 통신 없이 GPU끼리 통신을 하거나, 아니면 스토리지도 CPU 통신 없이 이제 스토리지 내용을 바로 불러올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인데, 그렇게 하면은 이제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콘슈머 GPU는 그런 것들을 일부만 지원하거나 아예 지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뭐 메모리 같은 부분에서도 만약에 내가 많은 용량의 큰 모델을 필요로 한다면은 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에는 최대 A180기가까지 지원하는데 반해서 콘슈머 GPU 같은 경우에는 3090 같은 경우 최대 24기가만 지원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비교해서 많은 메모리를 요구한다면 많은 콘슈머 GPU가 필요하고, 그에 따라서 비용이 상승할 수 있겠죠. 그리고 모델을 돌리는데도 아마 큰 성능 차이가 발생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이제 최적화되었다는 부분인데, 그래서 3년 이상의 워런티를 지원하고, 그리고 이게 대량 판매가 가능합니다. 근데 콘슈머 GPU는 보통 ID당 뭐 1개나 뭐 그런 식으로 판매 정책이 정해진 데도 있고, 그리고 엔비디아 자체적으로 글로벌하게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런 뭐 장애 이슈나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빨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 여기서 대량 판매라는 거는 한 고객이 여러 개를 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 쪽은 그거를 제약을 두는 게 요새 뭐 비트코인 이런 거 채굴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수요가 이상한 대로 많이 빠지니까 그런 네. 거 제약하려고 하는 거고. 뭐 그런 제약도 있고, 네. 아예 엔비디아에서는 이 콘슈머 GPU를 고객한테 뭐 데이터 센터용이나 연구용 뭐 그런 GPU로 활용을 하지 못하도록 어느 정도 판매 제한을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 RTX 그리고 코드로 같은 경우에도 콘슈머 GPU와 대비해서 좀 더 그 카티아나 솔리드웍스, 마야 같은 고급 전문 애플리케이션에 특화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직접 콘슈머 GPU는 뭐 특화되어서 따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코드로를 사용해서 안정성을 더 높여야 된다. 그리고 다양한 모자이크 기능, 뭐 싱크 카드를 통해서 모니터를 최대 싱크 카드 2개를 사용하면 최대 32개까지 사용 가능한데, 그런 기능들도 이제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안정성이나 아니면 고용량 메모리, 그리고 여러 가지 그 OEM이나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안정성을 검증했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의 안정성을 검증했기 때문에 콘슈머 GPU보다는 좀 더 안정감 있게 그 뭐 워크스테이션을 돌리거나 그런 거 작업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글로벌적으로 역시 지원할 수 있고, 그런데 이제 콘슈머 GPU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다 지원하지 않는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급 칩셋으로 이제 한번 비교를 하게 되면은 A40, RTX A6000, RTX 3090 같은 경우 그 GA10이라는 동급 칩셋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 칩셋을 사용하게 되면은 그 동일한 아키텍처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슷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엔터프라이즈하고 콘슈머 GPU로 나누는 게 이 A40과 A6000은 콘슈머고 A40과 A6000 같은 경우에는 엔터프라이즈고 RTX 3090 같은 경우에는 콘슈머 GPU인데 그 A40 같은 경우나 A6000 같은 경우에는 ECC 메모리를 지원하고 이런 3090 같은 GPU에는 ECC 메모리를 지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메모리도 2배나 차이 나기 때문에 만약에 48기가 이상의 메모리를 필요로 한다면은 3090은 2개나 필요하겠죠. 그리고 전력량도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노드를 구성할 때 발열 이슈가 있기 때문에 8GPU 이상의 시스템을 사용한다고 하면은 3090 같은 경우에는 한 서버에 간격을 두어서 이게 이격거리를 둔다고 보시는데 보통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한 8GPU 서버여도 4GPU밖에 사용을 못한다는 부분도 있고 만약에 이게 점점 서버가 많이 늘어난다 하면은 공간 활용에 있어서도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RTX 300 같이 이런 컨슈머 GPU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만약에 고장이 났다 그러면은 이제 서버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에서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AS가 잘 안 될 수도 있고 만약에 이게 AS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딜리버리 이슈나 뭐 그런 이슈 제외하고도 이 3090 같은 경우 제품 사이클이 되게 짧기 때문에 한 6개월 내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사용할 때 내가 이제 받아보고 싶어도 이 제품이 없을 수가 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 이렇게까지 쭉 말했는데도 네. 기업에서 컨슈머 GPU를 쓰는 기업들이 꽤 있나요? 어떤가요? 아, 실제로 기업용에서도 이제 막 그렇게 막 고급 작업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가성비 때문에 이런 딥러닝 쪽이나 뭐 그런 걸 활용하시는 부분에도 컨슈머 GPU를 활용하시는데 그것을 어느 정도 감안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공간 활용이나 내용이 이제 GPU가 뭐 많이 사용하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엔터프라이즈를 왜 사용해야 되는지 직접 눈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컨슈머 GPU로 많이 사용하려고 하신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네. 그래서 실제로 엔비디아에서도 그 컨슈머 GPU하고 이제 RTX A 4000, 5000, 6000과 관련해서 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데 실제로 컨슈머 GPU도 어느 정도 성능이 보장되고 RT코어나 뭐 텐서코어 같은 기능이 있기 때문에 가볍게 그 뭐 딥러닝을 내가 한번 돌려보고 싶다 하는 그 개인 연구자나 아니면은 대학생들 그렇게 사용할 수 있지만 이제 기업용 단으로 가게 되면은 이 앱에 특화된 그런 지원이나 아니면은 기업용 엔터프라이즈급 엔비디아에서 전체로 지원하는 그런 서비스를 받아볼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안정적인 서비스와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방송 같은 경우에도 실시간으로 렌더링을 해서 영상을 송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중단되거나 아니면은 AR, VR 같은 경우에도 메타버스 뭐 환경에서 그런 것들을 지원하는데 갑자기 영상 송출이 끊기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컨슈머 GPU보다는 이런 엔터프라이즈 GPU가 좀 더 이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사용하셔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암페어 세대로 넘어가면서 새로운 특징들에 대한 소개와 그 엔비디아 RTX 쿼드로 GPU에 대해서 그 라인업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이전 세대 대비 성능 비교 그리고 이 고객들이 쿼드로 엔터프라이즈와 컨슈머 GPU를 비교하는 것 외에도 이 쿼드로 정품을 왜 구매해야 되는지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리더스 시스템즈에서는 이 쿼드로 제품을 정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그것과 비교해서 이제 그레이 제품과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 그리고 리더스 시스템즈 쿼드로 센터에 대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이제 아키텍처의 이제 진화 과정을 보면은 케플러, 맥스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멀티 GPU를 이제 보여줄 수 있는 싱크 카드 기능이 제공됐고 파스칼 이후부터는 이제 VR 기능이 제공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튜링을 거치면서 이제 RT 코어가 이제 생겨났고 이 RT 코어로 인해서 좀 더 심화된 시각화 작업을 보여줄 수 있었고 이제 튜링에서 이제 암페로 넘어가면서 이제 세대가 바뀝니다. 그래서 RT 코어도 2세대로 바뀌고 텐서 코어도 3세대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좀 더 성능이 극대화되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니까 파스칼에서 튜링 할 때가 굉장히 많이 바뀐 거네요. 아, 예, 맞습니다. 이때 RT 코어도 나오고 텐서 코어도 나오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성능을 보시면은 그 튜링 세대에서 이제
2세대 암페어 세대로 이제 넘어가면서 실제 SM도 이제 성능이 2.7배 늘어났고 RT 코어도 성능이 1.7배 그리고 텐서 코어도 성능이 2.7배 늘어날 정도로 전체적으로 튜링에 비해서 암페어 세대는 이제 성능에 좀 더 중점을 줬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 이제 특징이 기존 암페어 같은 경우에는 튜링에 비해서 FP64에 관련된 이제 텐서 코어를 지원하는데 여기서 텐서 코어는 이제 딥러닝 연산과 좀 더 특화된 부분이 있고 기존에는 FP16 같은 부분에서만 이제 지원하게 되는데 암페어로 넘어가면서 FP64 같은 HPC 기능에서도 텐서 코어를 지원하기 때문에 좀 더 높은 성능을 낼 수 있고 TF32와 B플로 16이라고 이제 좀 더 딥러닝 특화된 연산 표현 방식입니다.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하는 부분에서도 이제 새로운 텐서 코어 기능을 지원한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파시티 기능인데 이것도 기능이 추가되는데 이것들을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우리 옛날에 젠가라는 놀이가 있는데 나무 막대기를 쌓아놓고 거기서 나무 막대기를 하나씩 빼면서 그래서 이제 결국 그거에 쓰러지는 사람이 지는 게임인데 그것과 유사하게 스파시티도 요 나무 자료 중에서 이제 좀 중요하지 않은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이제 딥러닝 연산을 통해서 성능을 극대화시켰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스파시티 기능을 사용하면은 이전 기능에 대해서 2배 그리고 이제 TF32나 인트8 연산에서 텐서 코어 기능까지 사용하고 스파시티 기능까지 사용하면 최대 V100 대비 20배까지 성능이 높아진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속성은 유지한 채로 그렇죠. 쓸데없는 데이터는 다 없애버리는 거죠. 네, 좀 중요하지 네. 않은 데이터는 좀 제거하고 성능 올리는 데이터가 거죠. 많을수록 그만큼 연산도 많이 해야 되니까 시간도 많이 맞습니다. 걸리고. 네.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 RTX 이제 라인업이 이제 어떻게 바뀌냐면은 기존에 RTX 8000부터 P400까지 있었다면은 이제 A6000, 5000, 4000 이게 새로 나왔고 이제 T1000, T600 그리고 T400 이렇게 라인업이 이렇게 이름이 조금씩 뒤에가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앞에 A는 암페어 아키텍처를 사용했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 앞에 T는 튜링 아키텍처를 사용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성능을 비교해 보면은 새로운 GPU에 관련돼서만 얘기해 보면은 T1000이나 T600, T400 같은 경우에는 텐서코어나 RT코어를 지원하지 않고 그래픽 용도로 영상 출력하는 용도로 좀 더 특화되었다고 보시면 되고 실제로 만약에 내가 좀 더 고급화된 작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RTX 4000 이상으로 사용하셔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NVLink 또한 그런 것들을 지원하는 게 RTX 5000 이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활용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이제 성능을 보시면은 RTX A5000, A4000, A6000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이것들이 이제 성능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겠지만 내가 이제 좀 더 고급화된 작업 그리고 큰 모델을 사용하면 할수록 이것들의 성능이 좀 더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까에서 설명드렸지만 에너지나 그런 분야에서 만약에 지진 모델이나 그런 것들을 할 때 3D로 지형을 모형을 분석하고 하다 보면은 좀 더 큰 모델이 필요하고 그런 것에 있어서 이제 GPU의 성능이 극명하게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실제로 RTX A5000의 성능을 이전 세대와 비교해 보면은 기존에 P5000을 사용하시고 있는 분들은 CAD 부분에서도 60%, 데이터 콘텐츠 제작에서도 70%, 그리고 렌더링에서도 6배 이상 차이 나기 때문에 지금 이런 GPU를 사용하시는 고객들은 RTX A6000을 선택하는 게 좋은 선택지가 될 것이고 그리고 RTX 튜링 아키텍처를 사용하는 5000을 사용한다고 하시는 고객들도 만약에 이게 많은 GPU를 사용하는 작업이다 또는 많은 디자이너들이 이것을 가지고 디자인한다 그럴 때는 이 30%도 꽤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고객들에게는 이제 이 RTX A6000이 필요로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RTX A5000끼리나 아니면 A4000끼리에 비교해서도 이렇게 무거운 작업들을 많이 했을 때 데이터 차이가 극명하게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고객들이 이제 물어보는 게 엔비디아 코리아 정품이 도대체 무엇이고, 그리고 엔비디아 코리아 정품을 안 사고 이제 그레이 제품이라고 해서 이제 유통 과정이 이제 불투명한 그런 제품을 사용하는 게 어떤 이점이 있느냐, 예, 그런 것들을 많이 여쭤보시는데, 실제로 엔비디아 코리아 정품은 엔비디아에서 이제 인증하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 그레이 제품은 엔비디아 코리아에서 이런 정품 인증을 하지 않기 때문에 AS나 그런 부분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들을 어떤 그레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 서버에서 이것들을 떼내 가지고 그 장비에서 떼내서 사용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 워런티나 그런 부분들이 제약이 있고, 보통은 1년 정도 한다고 보면은 저희는 3년 정도 워런티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제품을 사용하시는 게 맞고, 또 저희가 또 강조하는 부분은 신속한 AS 처리인데, 이 쿼드로 같은 경우는 이제 지포스와 달리 누구한테 딱히 뭘 물어볼 때가 별로 없거든요. 그런 거 관련해서 뭐 싱크2나 아니면 모자이크 기능 같은 뭐 그런 기능들에 대한 질문, 그런 것들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그레이 제품은 소스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해외에서 아니면 국내에서 뭐 어떤? 해외에서 보통 많이 출처가 박히는데, 이게 어디서 이게 출처를 명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제 만약에 들여오게 되면은 이제 그것들에 대해서 판매처가 이걸 교환해주고 그런 걸 해줘야 되는데, 그 판매처가 없거나 그러면은 이게 AS가 어렵고, 또 판매처가 있다고 해도 이 그레이 제품이 유통 단계를 여러 번 거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쿼드로 센터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쿼드로 센터에서는 이런 쿼드로 관련된 기술 지원 문의와 정품 인증을 할 수 있고, 다이렉트로 엔비디아 코리아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신속하게 고객 문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쿼드로 정품 인증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벤트를 여기 시리얼 넘버를 입력하고 이제 제출하면은 이제 그 추첨자에 한해서 던킨도넛 1만 원을 이제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자, 여러분 그 개별 질문에 대해서 또 리더 시스템 전문가분들께서 개별적인 답글을 남겨주셨으니까요. 답글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소님께서 내부 워크스테이션에 쿼드로 8000 두 개가 장착된 시스템을 2대를 사용 중인데, 데이터 처리 솔루션을 진행하면 그래픽 카드 문제로 항상 에러가 발생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아무래도 이 쿼드로 관련해서 문의들을 많이 주시는데, 이 지포스와 달리 쿼드로는 사용자도 일부 제한되어 있고 그거에 관련된 정보도 많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쿼드로 같은 내용들을 저희 리더스 시스템즈 구매하시는 분에 한해서 쿼드로 센터에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이첸님께서요, 발열 테스트를 통한 BMT 값은 실사용에도 비슷하게 나올지. 아무래도 발열 테스트를 한다는 건 이제 뭐 스트레스 테스트 같은 거를 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엔비디아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공고하는 가이드라인은 이제 93도 정도 되거든요. 네네. 93도를 실제 사용 시에 유지할 정도로 과부하를 주느냐, 그 부분이 좀 주요 관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기정님, 엔비디아의 RTX 데스크탑 매니저는 리눅스 버전이 있는지요? 지금 데스크톱 매니저를 얘기를 하시는 거 보니까 이제 컨슈머 고객분이신 것 같은데, 이제 일단 그래픽 카드를 쓰기 위한 드라이버는 리눅스에도 있고요. 근데 이제 데스크탑 매니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다른 얘기라서 답변을 달아드렸지만, 이제 데스크톱 매니저는 윈도우에서만 이제 지원을 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리눅스에서는 그래픽 드라이버는 쓰실 수 있지만 데스크톱 매니저는 좀 얘기가 다른 내용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윤홍성님은 GPU 가격이 1000만 원이 넘는다고 하셨는데, 일반 컨슈머도 이런 걸 사는 경우가 있는지, 기업 말고. 컨슈머에서도 사는 분이 계시는데, 이제 좀 더 고성 렌더링이나 아니면은 뭐 자기가 그런 것들을 해서 딥러닝 연구를 하시는 분, 네, 대부분은 거의 다 엔터프라이즈 단에서 이제 구입하시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구매하시는 분이 많죠. 네. 양지영님은 성능이 굉장히 강력해졌는데, 그렇다면 전력 소모가 훨씬 더 많아지는 거 아닌지. 이제 그래픽 모델마다 조금 차이가 있긴 한데요. 이제 예를 들면은 RTX 6000에서는 이제 최대 전력 소모량이 295W였거든요.
이번에 RTX A6000 올라오면서 소모량이 이제 300W로 변경됐는데 이제 모든 그래픽 카드들이 조금씩 이제 소모량이 늘긴 했지만 네. 이제 상승한 이제 성능값을 생각한다면은 뭐 그렇게 크게 늘진 않았다. 그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장경님, 엔터프라이즈가 3년 이상의 수명이 보장된다는 것은 어떤 경우인지요? 사용 목적이나 환경에 따라서 차이 없이 어떤 환경에서라도 3년은 버틴다는 이야기인지요? 일단은 엔비디아에서 그 3년을 바라보고 24시간 365일 그 작동한다는 가정하에 그 테스트 품질을 거쳤고요. 그런데 이제 이 코드로 같은 경우로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산업 현장 아니면은 이제 외부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좀 더 수명이 떨어질 수는 있겠죠. 엔비디아에서 이제 가정하는 거는 이제 가장 실내에서 데이터 센터 목적으로 사용해서 그 냉각 환경이나 그 분진 그런 것들이 보장되거나 아니면은 뭐 가정 환경에서도 뭐 그런 냉각 환경 그런 것들이 보장될 때 3년까지 보장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설문조사하고 있으니까 설문에 더 추가적인 뭐 자료 요청이라든지 뭐 상담 이런 것들은 설문에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태형님, 옴니버스도 공식 지원되는 건지요? 이 부분은 이제 저도 좀 궁금한 부분이긴 한데 아직 옴니버스가 이제 완벽하게 이제 본 베타 버전이죠, 궤도에, 지금 그렇죠. 아직. 본 궤도에 오른 건 아니기 때문에 옴니버스도 공식 지원되는 건 이게 지금 질문이 제가 약간 헷갈리는데 옴니버스 자체가 공식 지원되는 건지 여쭤보신 건지 아니면 지금 뭐 GPU 저희 이거 지금 소개하러 나온 이 GPU랑 연관해서 뭐 공식 지원되는 건지를 물어보신 건지 조금 그러니까 이 헷갈리는데. RTX GPU에서 네네. RTX에서 옴니버스 쓸 수 있냐? 뭐 이런 거 아닐까요? 그렇죠. 이제 네, 그 엔비디아에서는 지금 베타 버전을 지원하고 있고요. 사이트에 가보면은 지금 올 여름부터 지원한다고는 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엔비디아에 좀 자세히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최윤감님께서 쿼드로라는 그 네이밍은 앞으로 그럼 쓰지 않는 건지 RTX로 그게 대체되는 거지 쿼드로라는 네이밍이. 지금 쿼드로 기어라고 엔비디아 RTX하고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기존에는 쿼드로라는 네이밍과 그 다음에 테슬라라는 네이밍으로 따로따로 해가지고 테슬라는 일반적으로 데이터 부분, 그 다음에 쿼드로는 일반적으로 데스크탑 용도로 사용을 하였고 이제 다음 세대 암페어 세대로 넘어가면서 쿼드로가 그 이름을 이어받아서 엔비디아 RTX 쿼드로 요 이름을 같이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엄경진님, 리더 시스템즈는 그러면 국내에서 엔비디아의 공식 인증 국내 총파인지요? 그 다음에 국내 기술 지원 범위나 지원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는지요? 네, 그 엔비디아에서는 국내 공식 인증 총판이 맞고요. 지금 저희는 베이넥스라는 곳에서 이제 물건을 받아와서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쿼드로 총판이 유일하게 저희 하나뿐입니다. 그리고 기술 지원 범위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쿼드로 센터에 자세하게 나와 있고 이제 이런 것들 관련해서는 이제 나머지 부분에 이제 엔비디아하고 협력해서 그렇게 기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쿼드로 센터는 리더 시스템즈에서 운영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이원희님, 현재 모델 학습용으로 RTX 3090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A100을 사용하면 몇 프로 정도 성능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이제 어떤 업무를 그렇죠. 이제 저희가 그렇죠. 이 문맥만 가지고는 이제 딱 얼마 정도 상승하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긴 조금 많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네네네. 김지호님, 쿼드로 RTX 5000을 사용 중에 있는데요. 인벤터 작업 물량이 많다 보니까 애니메이션 작업 시 버벅거리는 현상이 있습니다. RTX 6000으로 변경할 때 AMD Ryzen Threadripper 2950X 16코어 프로세서 3.5GHz 128GB 메모리에 바로 적용 가능할까요? 일단 작업량이 좀 많으신다고 하니까 일단 RTX 5000에서 6000 올라가면 이제 칩셋 때문에 이제 일단 연산 속도는 올라가실 거고요. 근데 이제 버벅거리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제 약간 메모리 부족도 제가 조금 의심이 돼요. 그래갖고 기왕이면 RTX 6000보다는 RTX 8000 정도로 이제 6000하고 8000은 이제 칩셋은 동일한데 이제 메모리 사용량이 2배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제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RTX 8000을 제가 아까 답글로 좀 추천을 드렸고요. 그리고
CPU 병목 현상이 약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이거는 이제 실제로 적용을 해봐야 저희가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저희가 뭐 BMT나 POC 그런 것들을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적용을 해봐야 CPU 병목 현상이 있을지는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김영우님, A백과 V백의 차이점과 성능, 인스턴스 지원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하실래요? 네. 그 A백 같은 경우에는 그 미극이라고 해가지고 그 각각의 GPU 내에서 그 최대 7개까지 그 하드웨어를 자원을 나눠서 지원이 가능하고요. V백과는 이제 V백은 이제 그런 기능이 없고 차이점이나 성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텐서코어에서도 지원하는 부분이 더 많아졌다. 그래서 FP64 그리고 TF32, B플로 16 이런 그 데이터를 수치 피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은 텐서코어를 지원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종삼님, A6000 두 개 장착해서 NV링크와 싱크 카드를 사용 가능한지요? 네, 가능합니다. 윤성호님, GPU 가상화와 미그가 다른 것인가요? 이제 이것도 제가 답글을 아까 남겨드렸는데 이제 GPU 가상화 같은 경우에는 하이퍼바이저, 그러니까 VM웨어나 시트리스 같은 이제 가상화 업체들의 이제 하이퍼바이저가 주체가 되는 이제 가상화고요. 그리고 미그는 이제 GPU가 이제 주체가 돼서 이제 자체적으로 쪼개서 쓸 수 있게 하는 그런 게 이제 다릅니다. 이제 두 개가 이제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사용 목적에 따라서 조금 구분해서 사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미그는 가상화는 아닌 거죠? 미그는 가상화를 볼 수 있어요? 가상화는 개념이 다른 거죠. 그쵸. 기존에 저희가 알고 있던 가상화랑은 약간 다른 개가 거죠. 다르다고 네.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미그는 하이퍼바이저가 상관없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원경진님, 분석 시스템 샌드박스 구성 시 분석 환경 가상화를 몇 개까지 구성하고 ITX 리소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은 어떻게 될까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좀 답변을 어떻게 남겨주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제가 남긴 답변이 아니거든요. 갖고 이렇게 이거 저희 연구팀에서 남겨주신 네네. 건지 아니면 선임 과장님이 남겨주신 네네. 건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오케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재상초님, 3D 설계자들을 위한 VDI 구축 시 최소 GPU 모델과 권장 GPU 모델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3D 설계자분들을 위해서 이제 최소한 이제 뭐 RTX 6000 정도 그 정도 권장을 드리고 사용자가 많으면 RTX 8000 이제 좀 성능을 좀 좋게 내고 싶다 그러면은 A6000이나 A40 뭐 그 정도 고려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종우님, 클린 설치를 안 했을 때 문제점과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요? 이게 클린 설치라는 게 이제 그래픽 드라이버 설치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이제 클린 설치라는 건 이제 기존에 있던 데이터를 다 날리고 새로 설치하는 옵션이거든요. 하고 이제 설치할 때는 이제 전체 설치라고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앞서 쓰고 있던 드라이버가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기존에 설정값이 뭔가 꼬였을 때 그럴 때 내용을 싹 다 날리고 이제 대설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기존에 드라이버가 없이 최초에 설치를 하는 상태다 그러면은 그냥 기본 설치를 하나 전체 설치를 하나 내용은 동일하고요. 네네. 이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뭐 클린 설치를 안 했을 때 문제점이라는 게 일단 있을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하고 뭐 해결 방안이나 조금 클린 설치에 대해서 약간 이해를 조금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네네네. 자, 그 다음에 윤성호님, A100, A30은 AI, A40은 A10, 그래픽이나 CAD용, T4는 모바일용, A16은 VDI용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죠. 예, 일단은 저 말씀하신 대로 일단 저렇게 내용을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제 좀 더 붙여서 말씀드리면은 이게 디스플레이 포트가 있고 IT 코어가 있으면은 그래픽용이나 뭐 CAD용 뭐 그런 걸로 더 사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T4를 이어받아서 이제 뭐 A10이나 뭐 그런 GPU들도 이제 모바일용이나 이제 또 이게 꼭 저런 용도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뭐 T4 추론 서버나 뭐 그런 용도에도 사용 가능합니다. 고대용님,
A100 모델 중에 HGX 타입과 PCI 타입이 전력 사용 차이가 많이 나는데 성능 차이는 어느 정도 된다고 볼 수 있는지요? 그 다음에 HGPU를 쓰려면 DGX와 HGPU 지원 서버 중 어느 쪽이 더 효율적일까요? 이 질문이 어려운데, 예, 앞부분 이제 전력 사용량 얘기를 말씀드리자면은, PCI 타입 같은 경우에 이제 워크스테이션을 쓰기 위해서 나오는 거다 보니까 이제 전력 소모량을 좀 줄여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 구성되어 있는 하드웨어 스펙은 뭐 크게 차이가 안 나더라도, 운영 상태나 아니면 그 GPU 외의 다른 부속품들 때문에 성능 차이가 좀 난다고 봐야 되거든요. 실제 GPU 자체 하드웨어 스펙보다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어떤 식으로 어떤 구성을 해서 어떤 목적으로 사용을 하느냐 그거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뒤쪽 부분은 이제 이거는 제가 답변 드리기가 조금 애매한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제 DGX 그 A100이 꽂혀 있는 DGX를 쓸 때 하고 뒤에 지원 그냥 일반 PCI가 8개 꽂혀 있는 지원 서버 중 어느 게 효율적이냐 이걸 물어보신 건데 사실 뭐 제 입장에서는 엔비디아 DGX가 효율적이라고밖에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이제 물론 그 뒤에 그 일반적인 렉 서버를 아주 돈을 많이 써서 엄청 잘 구성을 했다. 그러면 뭐 또 어떻게 비교가 될지는 한번 해봐야 아는 거죠. 김대중님, 모델 업그레이드 진행할 때 기존 모델 사용자들에게 어떤 혜택이 있는지요? 보상 판매 또는 기존 유저 할인 같은 방안이 있는지요? 저런 거는 아직 그 내용은 없고 일단 한번 그 마케팅이나 아니면 영업 담당자들하고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김지원님께서 아까 이제 3년 무상 뭐 보증 있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3년 지나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냐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전자제품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고장이나 오류율이 많아지기 때문에 네. 3년이 지나면 이제 새로운 그래픽으로 이제 바꾸는 걸 이제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최병관님, X86 서버의 컨슈머 GPU를 사용해서 업무를 진행하면 서버에서 많은 열이 발생해서 장애가 자주 발생하는데 이런 경험이 있는지요? 실제로 저희 쿼드로 센터에서도 저희가 이제 엔터프라이즈 GPU만 판매하는 게 아니라 콘슈머 GPU 중에서도 엔비디아에서 직접 인증한 파운데이션 에디션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 GPU를 볼 때 이제 엔터프라이즈 쿼드로 GPU에 비해서 콘슈머 GPU에 대한 장애가 좀 더 많이 들어오는 편이고요. 그런 것을 이제 봤을 때 뭐 24시간 뭐 틀어놓기 때문에 이제 비트코인 뭐 그런 걸 사용하시는 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GPU가 아예 팬이 고장 나거나 뭐 그런 이슈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진짜 쿼드로 센터에 별별 질문 문의가 많이 올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죠? 네. 자, 그러면 리더 시스템은 쿼드로에 대한 국내 총판이고, 네. 다른 엔비디아 다른 또 제품 라인업들도 하시는 겁니까? 쿼드로만 하시는 거죠, 리더? 저희가 엔터프라이즈 GPU를 담당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쿼드로 관련된 엔비디아 RTX 쿼드로 제품도 같이 판매하고 있고, 그리고 엔비디아에서 직접 제공하는 파운데이션 에디션이라고 직접 엔비디아에서 설계, 공정, 칩셋까지 그리고 오버클럭까지 다 설정해서 제공하는 그 GPU가 있는데, 이 GPU 같은 경우에도 다른 OEM GPU들에 비해서 성능이나 아니면은 그런 공정 같은 게 좀 더 까다롭고 성능이 더 좋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럼 그 GPU는 주로 어떤 기업들이 그거를 쓰는 겁니까? 어떤 용도로? 지금 말씀을 좀 파운데이션. 네. 그런 건 일단은 컨슈머 고객들이 사용하고 주로 게임용으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아무래도 정확하게 명확하게 가셔야 될 거는 이제 컨슈머 GPU는 거의 게임용으로 이제 아니면 디자인에서도 이제 뭐 포토샵이나 뭐 그런 용도, 그리고 엔비디아 RTX 쿼드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업용에서도 이제 뭐 비주얼 쪽이나 시뮬레이션 아니면은 연산 작업하는 데 쓰인다고 보시면 되는데, 실제로 카티아나 아니면 솔리드웍스에서는 소프트웨어 드라이버를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뭐
어떤 기능들이 작동하지 않거나 아니면 오류가 생겼을 때 컨슈머 GPU는 그런 것들을 대처할 방법이 없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Q&A 여기까지 했고 여러분들 좀 설문조사 하고 있으니까 설문 마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두 분 마지막으로 시청자분께 한 말씀 해주시면 마치는 거 할까요? 박표입니다. 예, 그 정품 GPU와 그리고 엔비디아 ITX 코드로에 대한 내용을 했었는데 오늘 웨비나를 통해서 이제 영업 담당자들이 이걸 가지고 어떻게 사용할지 그리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용할지 나에게 맞는 적합한 GPU는 어떤 것인지 그런 내용들을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대부분 다 이제 프로덕션 관련해서 이제 답변을 많이 드렸고요. 이제 vGPU 쪽에서는 이제 내용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앞서서 제가 답변 드렸던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뭐 궁금한 것들 있으면 앞서서 있었던 이제 토크 IT 내용들하고 좀 찾아보시면은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방송에서 마치겠고 여러분들 토크의 다양한 웨비나도 있으니까 미리미리 사전 등록하시면 편하게 볼 수 있습니다. 토크아이디 유튜브 채널 있으니까 여러분들 과거에 미싱했던 웨비나 있으시면 편하게 볼 수 있고요. 또 요약된 것도 있으니까 더 시간 줄여가지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에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IT 전문 방송 토크아이티에서 테크 분야별로 짧고 진한 시리즈 영상들을 편하게 골라서 보실 수 있습니다.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한글로 토크아이티 치시거나 토크it.tv 사이트로 오시면 됩니다.